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입니다.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5월에 선거가 치러지고요. 또 지역주의가 흔들리는 반면에 세대 간의 갈등은 좀 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또 선거지의 막바지에 이르를수록 안타깝게도 정책 대결보다는 좀 네거티브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찬찬히 뜯어보면 훌륭한 공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감시자들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경남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각 당의 경남 도의원들과 함께 사회와 환경 또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들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각 정당별 대표 도의원 5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 나눌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지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정판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전현숙 의원님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천영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여영국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인물,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경제 공약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외 분야를 두루 살펴볼 텐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남 도민들의 주요 식수원, 이 낙동강 오염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민들과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4대강 공사로 세웠던 보해, 철거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대강 보호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어떤지, 경남 도민들이 먹는 물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각 정당 후보자분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가 꽤 오래 전 일인데요. 여전히 경남은 4대강 사업 시즌2라고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 원수 수질이 급격히 악화돼서 저희가 녹조라떼를 그냥 상용화시켜서 얘기할 정도가 된 것은 모든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당장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낙동강에 있는 8개의 보문을 상시 개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와 부산 경남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하는 물관리기구를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기구를 확보하면서 수리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돗물 수질 관련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안전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판용 의원님. 네, 낙동강 녹조는 4대강 보호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의 유입으로 녹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신 낙동강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하는 거죠. 다만 낙동강 물은 식수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경남 도민들에게 안전한 일급수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처럼 중소형 식수댐을 만들어 식수로 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4대강은 기술적,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단기간에 급하게 추진된 국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선 4대강 보호 상시 개방을 포함한 정밀 조사를 수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출될 4대강 보호 유지 보수 비용과 훼손되는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보호 철거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일부 시험 해체 등 대책 마련을 해서 4대강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오염 무하를 줄이는 방안으로 하수 처리 기준, 특히 인농도에 대한 기준을 높여서 본류 유입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낙동강 주변의 강변 여과수 등을 활용을 해서 깨끗한 수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상수도 간의 노후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노후 간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천연교 의원님. 먼저 4대강 사업 부분은 사실 유속이 느려지고 물의 체류 기간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 설치로 인해서 낙동강 오염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른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보철거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지금 보철거하는 비용이 약 2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보철거를 지금 논의하는 시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4대강 사업 시행한 지 아직 10년이 안 됐거든요. 그렇고 또 자기 정부에서도 역학조사도 아직 해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일에 보를 철거했는데 큰 비가 내렸다. 홍수가 생겼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보호 문제는 좀 차분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지 당장 뭐 전문성 검증도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여론으로만 철거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이런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식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식수 정책에 보면 저는 합천 조진지 댐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약 5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소 댐을 건설해서 약 20만 톤 이렇게 하면 약 70만 톤 정도가 급수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원, 김해, 양산, 함안 즉 낙동강물을 쓰고 있는 이 4대 도시는 인구가 1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물을 필요하는 양이 약 57만 톤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57만 톤 낙동강물을 쓰고 있는 지역에 물을 주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우리 바른당 입장에서는 함양댐은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님. 예, 정의당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보는 장기적으로 철거를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4대강 그 보호 설치하기 전에는 이급수였습니다. 작년에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 6월 달에 발표를 했죠. 합천보 4등급, 함안보 5등급.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흐름을 단기적으로는 보문을 상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를 원천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호 철거 한 2천억 정도 비용 든다는데 4대강 사업하는데 22조 들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면 아주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식수 정책 관련해서 지리산 댐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지리산의 물을 합천 조중지 댐으로 보내서 식수 공급 정책은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전 전임 도지사 시절에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 섭지 조성 계획을 한번 쭉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보를 다 철거하고 인공 섭지를 조성해서 오히려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좀 확실한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4대강 및 또 우리 식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또 7년 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빈번해지고 있는 지진 때문에 핵발전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공포가 큰 상황인데요. 경남과 가까운 신고리, 5호와 6호기 건설, 또 노후원전 폐쇄 여부 같은 이런 핵발전소 정책은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각 대선 후보들의 기조 궁금합니다. 더해서 미래에너지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구상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신고리 그 5, 6기 건설은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지진 활성 단층 조사 후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건설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게 아마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상황과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 발전소를 단번에 없애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풍력, 태양광 등 클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원전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한 후에 이 건설 문제를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현석 의원님. 네, 구리 원전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 이제는 폐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짓고 있는 원전, 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도 중단을 하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계획되어 있던 원전들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로 반영해야 된다. 원전 대체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많은 투자,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포함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구매 제도를 개선을 해서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또 해주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단축을 하거나 그 과정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요.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바른정당의 천영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환경과 에너지 분야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미착공된 원전은 신규 원전 계획을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바른정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바른정당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님. 예, 이미 저희 정의당은 이번 대선뿐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을 좀 탈핵 국가로 만들자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핵 발전소를 없애는데 이게 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은 오히려 국민 투표를 통해서라도 큰 합의점을 좀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1%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2040년까지 40%로 확대하는 정책을 쓰겠다. 여러 가지 이제 핵으로부터의 공포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우리 또 산업도 발전시켜내고 좀 다양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 동남권에 몰려 있는 원전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경주 대지진 이전인 2012년부터 2040 에너지 정책을 저희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해 왔거든요. 그래서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전체적으로 폐쇄하는 것,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을 40%까지 늘리는 것을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 고리원전 5, 6호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고요. 더해서 지금 이미 수명이 10년 더 연장된 고리원전 1호기 이것을 점차적으로 폐쇄 수순을 밟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해서 지금 월성 1호기 또 곧 이제 재연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재연장을 취소하는 것, 이렇게 지금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각 당의 사회 환경 분야 대선 주자의 대책들 들어봤는데요. 상대 후보 측에 이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반론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은숙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동시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 지난 2016년 10월에 수명을 다한 원전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가 도에서 29분의 도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보류가 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만약에 지금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올린다면 이 대정부 결의안을 통과할 수 있는데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정당의 입장을 달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에너지를 해가지고 충분히 양산이 되었을 때 그런 어떤 계획이 충분히 섰을 때 그런 문제가 가능한데
그런 대안은 충분히 만들지 않아 놓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뭐 추진을 하다 보니 정말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 전현석 의원이 추진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 정부 정책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좀 그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정판용 우리 한국당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에너지가 지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수급 계획으로 연차를 정해서 하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 준비 사항을 좀 더 같이 연결 고리로 만들어서 검토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천영교 의원님 질문 해주시죠.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현석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가 2012년에 대선 당시 때는 4대강 사업 복원 추진과 보호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2017년도 대선에는 확실한 입장 표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국민당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볍게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저희 당의 얘기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보수문을 완전 개방을 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보호 철거에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모두 철거를 하는 부분은 한꺼번에 그 공사들을 하면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이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연구들을 조금 더 거쳐가면서 단계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여영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어느 당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판용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는 이 4대강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통과시킨 날치기 주역을 했던 분입니다. 지금 그 보호 설치 때문에 4대강 사업 때문에 우리 그 1,300만 젖줄이라고 하는 낙동강이 지금 썩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본적인 좀 책임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 집권당 원내대표 시절에 결정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반성했다는 또는 잘못됐다는 이런 입장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낙동강 줄기부터 해서 4대강을 변화를 준 것은 그 당시에 선택은 잘된 겁니다. 단 정책을 4대강을 동시에 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MB 정부 때 4대강 중에 2대강 2강만 먼저 해놓고 다음 정부에 넘겨서 그것이 4대강 여부를 설치한 것이 잘 됐나 보다 판단한 후에 다음에 두 강을 어떻게 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4대강을 다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아니 그게 그러나 잠깐 들어보세요. 홍준표 후보의 가만히 있으면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께서도 이 4대강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그 지사 시절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거 조사가 하면서 진보 성향의 조사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석하는 그 교수들도 참여하는 교수들도 네네. 솔직히 하면 그런 추측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4대강은 두고 보면은 오히려 먼 훗날 3만 불 시대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을 봐서는 이것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지적된 이런 분들은 보완을 해서라도 변화를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드렸고요. 김지수 의원님 질문하시죠. 저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국민의당에서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셔서 큰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민영화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원전 폐쇄의 뜻은 같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민영화라는 것은 전체적인 원전의 전기에 관한 것이 모두 민영화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민에서도 한꺼번에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이 생산하는 것들을 연결을 해서 모아내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정판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도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지수 의원님과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리산 케이블카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청 함양으로 해서 또 구례를 해서 호남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우르는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해서 관광 중심 축으로 이룰 수 있는데 환경 문제를 가지고 해서 이게 반대의 여론에 부딪히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뜻에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로부터 3번이나 사업 신청서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성 문제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경관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자연을 우리 인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너무나 좀 악용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오히려 지리산의 수려한 경관 또 그쪽에 생산된 특산품 뭐 이런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한 6차 산업을 통해서 자연도 지키고 관광 수요도 늘려내고 또 수입도 증대시키내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대선 공약을 토론하는 자리죠. 그래서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산 케이블카에 대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리산 케이블카를 포함한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환경 영향성 평가를 먼저 선행해야 되고요. 더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재산권,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혹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더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3가지가 선행이 되고 나서 국책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2017 대선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치열해지는 후보 간의 정책 대결도 굉장히 볼만하지만 또 치열해지는 선거 운동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요. 경남 지역 선거 운동의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고 계속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땐 주위를 둘러봐요. 함께 있는 사람들 행복을 노래해요. 마음껏 웃고 꿈꾸고 살아가자. 작은 날개를 펴고 행복의 나라로 날아가자. 마음껏 웃고 꿈꾸고 사랑하자. 작은 날개를 펴고 행복의 나라로 날아가자. 선거 시기에 각 정당과 이 후보들이 쏟는 열정 잊지 않고 끝까지만 가져간다면 실패한 정권 또 실패한 정당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의 이 마음, 한 표를 위한 간절함, 한 표를 향한 이 소중함을 끝까지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선 지역 공약 토론 계속 이어가 볼 텐데 이번엔 서부 경남에 계신 유권자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경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부 지역의 발전이 좀 더딘 것들이 사실입니다. 낙후된 서부 경남을 키우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른정당의 천영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1925년이죠.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경남의 서부권은 우리 경남의 변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낙후된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선적으로 진주를 포함해서 서부 경남의 도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 철도를 조기 건설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부 경남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천 진주 일대의 항공 우주 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 또 이를 계기로 무인 항공기 특화 단지 조성 그다음에 항공 MRO 사업 유치,
항공 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데 서부 경남은 전국적으로서도 가장 잘하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한방 항노화 산업 육성 그리고 한의학연구원 분원 설치 항노화 랜드마크 힐링타운 조성 항노화 산업진흥원 설립 등 한방 항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100세 건강시대를 구현하는 그런 서부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영국 의원님. 예, 우선 우리 정의당 심상정 후보께서는 그 서부 경남 발전에 대해서 지난 우리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전 도지사가 도지사 재직 시에 진주 어류원을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공공성을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 폐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진주 어류원을 재개원하겠다 하는 공약을 약속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 경남이 처하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또 전국에서 가장 햇볕이 좋습니다. 또 상당한 이 토질도 좋습니다. 또 경상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생명에 대한 아주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경관과 서부 경남 특성을 결합시킨 우리 농업 6차 산업, 관광과 결합한 이 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대폭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항공산업은 10여 년 전부터 우리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산업이 좀 잘 발전되고 그다음에 질적으로 좀 성장될 수 있도록 기술도 더 고도화되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의 그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진주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크게 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청년 고용을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아이러니하게도 서부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경남 전체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경남의 진주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 정책적 아젠다를 가지고 진주를 혁신도시 이전을 강행했던 것은 바로 참여정부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혁신도시 2를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 서부권 중심에 큰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문재인 후보가 경남에 와서 경남 비전 9가지를 선보였는데요. 그중에 서부권과 관련된 것만 6개입니다. 11개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들을 또다시 진주, 서부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제대로 잘 안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안착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할 예정이 있고요. 더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실제 취업하는 실제 일자리는 전부 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전부 다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30% 지역 인재를 할당하는 것을 쿼터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항공우주산업과 그다음에 조선산업을 어떻게 잘 발전시킨 건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저희 가지고 있고요. 더해서 아까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활용한 휴양 벨트 그리고 해양 관광 중심지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서부 경남권의 낙후된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승격시키는 것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정당별 대선 후보들의 서부 경남 발전 방안에 대한 공약사항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판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홍준표 후보는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서부 대개발의 컨트롤 타워인 서부 청사를 중심으로 남부 내륙 철도 조기 개설, 지리산권역, 항노화 산업 육성, 해양관광 거점 조성, 서부 산업단지 조성,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등 그 어느 도지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남부 내륙철도 조기 개설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서부 경남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윤숙 의원님. 네, 거의 다 비슷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서부권에 이제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공약은요,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항공 부품을 개발하는 항공 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무인 항공기 특화 단지를 서부 경남에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부 경남 쪽으로는 남해안 개발청을 설립을 해서 남해 힐링 아일랜드 사업을 국책 사업화하겠다. 그다음에 산청, 함양, 거창 쪽으로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요. 시니어 제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체류용 항노화 웰빙 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서부 경남 쪽이 아무래도 동부보다는 조금 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좀 더 많고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부 경남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도 꼭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경남 도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제 대선 공약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관심사였는데요. 더불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역민들에게 바람직한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영국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안상수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광역시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모든 행정력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창원광역시를 공약으로 걸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창원광역시를 현실을 하겠다. 이 전략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당 소속입니다. 홍준표 후보조차도 창원광역시 공약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심상정 후보께서는 어떤 특별한 한 도시만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게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 우리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또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을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우리 지방 정말 제대로 된 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 좀 확보될 때 이런 행정체제 개편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지수 의원님. 문재인 후보가 저희 경남에서 한 2번 기자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거든요. 이미 인구가 100만이 넘는 기초단체가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해서 다른 4개 도시에서는 특례시나 또는 특정시의 이름으로 입법하려는 추진도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놓고 같이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그 시만을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단계의 행정체계가 갖는 어떤 한계점, 그리고 100만 인구가 넘는 도시가 기초자치단체에 묶여 있음으로써 실제 그 거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시민들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예를 들면 열악함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3단계 행정체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개헌 논의를 할 때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정판영 의원님. 네. 정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에서도 지금 현재 광역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열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렇게 여의치는 않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진해 출신으로서 이 통합을 한 이 창원마산 진해가 통합시가 오히려 진해 시민의 입장을 보면은 오히려 사실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전국을 5, 60개의 행정체제 2단계 개편으로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분리도 방법이 아닐까. 원상복귀입니다, 그 자체가. 네. 예.
전현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승격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개헌과 연계를 해서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의 이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좀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가 존중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는 창원시의 광역화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행정구역의 생활 권역별 재편 논의 등이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천연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창원시가 강력시 성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아직까지 공약을 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과 같이 의논을 한다면 저는 이런 의견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가 이런 공약 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시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확률적으로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한 5개 다시가 되니까 강력시보다는 좀 중강력시인 특례시로 가보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좀 필수적이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각 정당 대선 후보 5번 모두 이 지방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목소리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나 이제 방법에 대해서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방 분권형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보시는지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수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가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특히 이 국가 균형 발전에 걸맞는 지방 분권화에 오랜 동안 정치적 철학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지방 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주민투표를 좀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이 개헌에 담을 내용으로서는 4대 지방자치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혁신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에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인프라에 더해서 거점 지역이 실질적인 권역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정판영 의원님. 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행정 권력을 개편해서 규제를 혁명적 수준으로 풀고 자치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그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는 상하 양원제 도입을 강조하였습니다. 예, 전현석 의원님. 네, 저희도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방분권 명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지자체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업무 중 지자체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 역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예, 지방분권의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천은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당도 개헌 시기는 다음 대통령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을 하면서 18년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서 실시하자는 의견이고 개헌 내용은 권력구조 하나만 고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권, 지방분권, 상권 분립 등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른당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입장은 통일을 전으로 구분을 해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되 통일 전에는 4년 중임제, 통일 후에는 내각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우리 바른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장 바람직한 바른당이 생각하는 권력구조는 내각제입니다. 내각제인데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윤국 의원님. 예, 정의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사한 시기 문제는 좀 유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개헌이 발효되는 시점은 아마 2020년 이렇게 저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여러 정당에서 말씀했다시피 특히 이제 재정 확충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영유아 보육료나 기초연금 등등 이제 국가 복지 사업 분야는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 그걸 지방에 떠넘겨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내국세의 19.24%가 지방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5년 대통령 임기 내에 22.24%까지 3% 확대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소비세를 부가가치세 20%로 지금 10%거든요. 이걸 20%로 확대해서 지방 재정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과감한 권한을 이양하겠다. 지금 7대 중앙이 7, 지방이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6대 4로 과감히 이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 그 조직권 등등을 또 입법권 등등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2017년 대선 왜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정판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홍준표 후보는 그야말로 흑수저 출신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오랜 시간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서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모두 우파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우파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 후보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지난 4년 4개월간 보여준 추진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홍 후보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강력한 소신과 열정으로 반듯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의 자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미래를 준비한 후보, 어려움을 돌파하며 성과를 만들어낸 후보를 보여줬고 깨끗하고 패권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나라 살리는 심정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누가 말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이 공약들을 실천해낼 후보인지 잘 살펴보시고 안철수 후보에게 지혜로운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국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이 시점에 대선 후보의 안보관이 최고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국방위원장을 포함해서 8년간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보, 국방 부분에 최고의 전문가임을 우리 도민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학 박사로서 KDI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당내에서 정책통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들의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데 큰 역할을 할 후보 유승민 후보에게 꼭 여러분들이 한 표를 던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가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 많은 후보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심상정 후보만이 일관되게 평화 정착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0년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이,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노동의 문제입니다. 심상정만이 할 수 있는 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심상정에게 보내는 표만큼 한국 사회는 변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더해서 외교 위기, 정치적 위기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대한민국 안보를 오랫동안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경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민주 변호사 활동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런 문재인 후보에게 경남 유권자의 표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상식과 정상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감시자들 2017 대선 특집 방송. 저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우리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만난다면 정말 지역이 점차 발전하고 지역민의 삶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 잠깐의 사탕발림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성 있는 약속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고해 주신 5분의 대표 도의원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대선 레이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혼란 전국 속을 지나 새 시대를 열 지도자, 그 얼굴을 선택하는 건 바로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정책들을 잘 살펴보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50만 경남 도민이 현명한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늘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